잘 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뭐하는 부등식?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지금까지 봐봐.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있어. 제한된 뭐라고 돼 있어? 앞에 문제는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그치? 그래프를 다 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판단하잖아. 이제 뭐가 생겨? 범위. 그럼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범위에서만 만족하면 돼. 그럼 핵심이 뭐냐면 잘 봐 얘들아. 너무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하자. 봐봐. 범위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학원 애들 전체 다가 이 의자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럼 되게 상식적. 우리 학원에서 키가 제일 큰 뭐한 애가 나가면 돼? 작은 애가 나가서 얘보다 크면 돼. 그럼 우리 학원 애들은 다 얘보다 뭐 할 거니까? 클 거니까. 그럼 그건 우리 학원 전체를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범위가 깔려. 뭐가 깔린다고? 범위. 야, 학원 다 보지 말고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만 볼 거야. 그럼 똑같지 않니?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의자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똑같이 무슨 값을 구할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방부등식, 특히나 부등식은 최대 최소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나 이제부터 봐봐. 이제부터 이 아이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 최소값이 이 범위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완전 상식. 중3 수학. 얘가 2차식이야. 몇 차식? 2차식 또는 뭐 저게 3차든 4차든 상관없어. 고2가 되면 3, 4차가 나올 거야. 무슨 값을 찾고 싶어? 최소값이야. 그럼 결국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결국은 이게 뭐라고?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가 돼. 맞아요 지금? 그러면 모든 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푸는 법이 동일해. 스텝 1 미안하지만 무조건 그래프 그려라. 무조건 뭘 그려라? 그래프. 얘가 스텝 2 지금 보면 뭐가 있다고? 범위를 잘라보는 거야. 범위를 땅 하고 잘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제일 높은 y값이 무슨 값? 최대값. 제일 낮은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얘가 너희한테 한번 물어보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무슨 값을 찾아야 돼?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얘가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려면 무슨 값을 찾을 것 같아? 자, 우리 학원에 우리 반 애들이 0보다 작아. 이 에어컨보다 키가 다 작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누가 나가서 비교하면 될까? 최대가 나가서 비교. 그렇지. 저렇게 되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저렇게 되면 무슨 값이 된다고?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한글 너무 못 쓴다. 이거 이해가 지금? 다시 말해. 특정한 범위에서 부등식의 성립 여부. 부등식의 성립 여부는 최대 최소. 0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려면 최소값. 0보다 작다는 거 보여주려면 최대값. 그럼 그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뭐 해봐라? 잘라봐라. 이게 핵심입니다. 괜찮지? 참고로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중3 수학과 똑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케이. 이게 근본입니다. 모든 함수는 다 이렇게 풀어. 3, 4차도 이렇게 풀고 유무리 함수도 이렇게 푼다. 오케이. 저건 꼭 기억해 줍니다. 그럼 애들이 그래. 쌤 왜 앞에 건 이렇게 안 풀었어요? 걔는 모든 실수잖아. 판별식이 되게 빨라서 그냥 그렇게 푼 거야. 판별식 없이 이렇게 풀어도 풀 수는 있어요. 실제로. 얘는 근데 범위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안 먹힌다. 오케이. 자, 우리 기본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841번을 볼게요. 내용 정리해주고 갑니다. 3과 6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K값을 찾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고 싶어. 크거나 같음을 보이고 싶어. 얘한테서 최소를 찾을까? 최대를 찾을까? 최소를 찾겠지? 최소값을 찾을 거고 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게임이 끝! 다시 확장.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뭘 잘라봐라? 범위 안에서만 딱 잘라보는 거야. 얘가 그 범위가 저기 나와 있는 겁니다. 괜찮지 얘들아? 난 저 왼쪽에 있는 거 이제부터 fx라고 쓰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플러스 4k가 됩니다.
일단 물어보자. 얘 몇 차 함수야? 2차. 중3 수학.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과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치? 그게 보이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참고로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배웠어. 표준형 바꾸자. 기억나? 2차와 1차, 2차의 최고차항 개수를 뭐 한다? 묶어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되고 저 뒤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k가 붙는 거지. 정확히 중3 수학입니다. 1학기.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고 x 마이너스 2가 완전제곱이 되고 마사가 얘 받아서 넣으니까 풀 4 플러스 1 플러스 4k가 됩니다. 여기까지 얘가 물어보자. 제일 중요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1 플러스 4분의 k가 되지. 1 플러스 4k가 되지.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 왜?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요 꼭지점이 x값 얼마? 2고요. 그에 따라 y값 얼마? 1 플러스 4k라고. 됐어? 이제 범위를 잘라주는 거지. 범위를 잘라주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기로 했어? 3부터 6까지. 참고로 2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3과 6은 위치 자체가 3이니까 2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3이 있을 거고 더 뒤쪽에 이렇게 6이 있겠지 얘가. 그럼 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다른 데 보지도 않아. 그치? 그럼 물어보자. 서희야. 이 범위에서 최소면 3일 때야 6일 때야? 최소값이면 3을 대입할 때가 최소야 6을 대입할 때가 최소야? 자, 최대 최소는 높낮이에 대한 얘기야. y값이라서. 최소면 커야 돼 작아야 돼? 3일 때 높이가 여기고 6일 때 높이가 여기야. 언제가 최소야? 6일 때가 최소지. 이거 이해가? 그럼 그때 최소값은 6을 대입해야지 원래의 시간대. 여기다 넣든 완전제곱식으로 변하는데 넣든 상관없어요. 밑에다 넣자. 6 빼기 2면 4고 제곱하면 16.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4 k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 최소값이 아까 말했지. 0보다 뭐 하는 걸 보여달라?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넘어가면서 4k가 15보다 크거나 같고요. k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대략 얼마니? 3점 블라블라지. 그치? 나 문제에서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정답 얼마? 4 하면서 끝나는 거지. 완전 중3 수학이야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지금? 천천히 정리. 자, 관련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 4, 3번 보인다. 8, 4, 3번. 잘 봐. 너네가 습득할 거야 이제부터.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봐봐. 지워도 돼요? 갑니다. 2차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여기만 체크하자. 요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거 원래 원본으로 보면, 근본으로 보면 잘 봐. 저 범위에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거야. 백석중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검단중이 있어. 야, 근데 1반만 나와. 범위가 주어지잖아. 1반만 보는 거야. 백석중 1반보다 검단중 1반이 크거나 같은 걸 보여달래. 그럼 물어보자. 백석중보다 검단중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키가 제일 뭐한 애보다? 큰 애가. 여기서 키가 제일 뭐한 애보다? 작은 애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 여기서 아무리 키가 커도 여기서 아무리 작은 애보다 작으면 이 모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한테 뭘 찾고? 최대. 얘한테 뭘 찾아? 최소. 그럼 이건 최대 최소를 몇 번 구해야 돼? 2번.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맨날 말해. 끝에가 뭐인 게 좋다고? 0인 게 좋아. 그래서 2항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쟤를 2항 시키겠지, 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2항 시키겠지. 그러니까 검단중 애들 다 넘겨서 전학시킨 다음에 한 반으로 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어? 작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어? 작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어? 또 물어본다. 최소값을 찾을까? 최대값을 찾을까? 나 작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어. 최대를 찾겠지. 아, 최대가 작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작아버리니까. 이렇게 끝낼 거라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포인트. 2항에서 끝을 0으로 만들고 역제나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지, 지금? 괜찮니? 오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 저걸 2항을 시키자. 2항을 시키자.
그래서 나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3 범위에서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 이 항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그치? 끝에가 0인 게 좋아서. 그럼 이제부터 이 함수를 좀 있어 보이게 hx라고 따로 두겠습니다. 괜찮지? 난 이 hx에 뭘 물어봐? 얘의 최대를 물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일 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괜찮지? 얘가 hx고 이 i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소리야. 그럼 나 hx 한번 써보자. hx. 단순한 연립이야. f에서 g를 뭐 하면 돼? 빼. f에서 g를 빼. 그럼 얼마니? 2x 제곱이고. f에서 g를 빼. 3x 날라가네. f에서 g를 빼.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 난 얘의 무슨 값을 묻는다? 최대값. 함수의 최대치수는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잘라보는 거야. 얘들아, x가 없지? 그럼 꼭지점이 그냥 몇 컴마? 0, 마 a 마 3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저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고 실제로. 사각계 최고차이 양수니 음수니? 양수면 이렇게 생겨야지, 그치? 이게 꼭지점이야. x값 얼마? 0. 그때 y값 얼마? 마 a 마 3이오라고 끝나는 거야. 범위를 볼까요? 마일부터 어디까지? 3. 이때 중요한 거. 2차 함수의 대칭성은 2차 함수의 핵심이다. 마일부터 3이야. 이게 0이지. 마일은 왼쪽에 있고 3은 오른쪽에 있지. 근데 마일은 몇 칸 간격이야? 한 칸 간격 왼쪽에 있고 3은 3칸 간격이니까 더 뒤에 어딘가 3이 이렇게 있는 거야. 표기 잘해. 간격이 다르게. 그러니까 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쫙 해서 여기까지를 보는 거야. 그치? 다른 데는 안 봐. 요 잘려진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승민아 물어보자. 최대 묻는 거야. x가 언제가 제일 높아? 3일 때가 제일 높지. 윤아, x가 언제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일 때가 낮아? 0일 때. 이거 조심해.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가 최대라고. 그럼 x한테 3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3을 제곱하면 9, 9이 18이니까 15-a가 되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면 a는 15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수 a의 최소값이니까 정답 얼마? 15 하면서 끝납니다. 괜찮죠? 오케이. 뭐 문제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그냥 작급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유형 11번입니다. 이제부터. 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이제부터는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안 주고 말로 줄 거야. 그러니까 말을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말로 나오는 표현을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야. 일단 봐봐. 여기 다 나와 있어. 이런 말도 잘 봐. 싹 지울게. 첫 번째. 함수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잘 봐. 처음에 어디 있다 그랬어? 위쪽에 있다라는 건 크다는 거야.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어. 그럼 fx가 gx보다 뭐 어디 있다고? 위에 있어. 즉 크다고 해서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반대로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데를 찾고 싶어. 그럼 fx가 gx보다 뭐하다? 작게 되는 x값 찾으라는 소리라고. 이거 이해가요? 크다 작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문제 우리 바로 보겠습니다. 844번 봐봐. 잘 봐. 어렵지 않아. 읽을게. 앞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뒤에 있는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밑줄 위쪽에 있는 밑줄 x값 범위가 다음이다. 끝났어. 위쪽에 있어. 위쪽에. 그때 x값 범위가 요거라는 거야. 그치? 한마디로 얘가 그 부등식의 해라는 거야. 그럼 갑니다. 앞에 있는 i 즉 x제곱 빼기 ax 플러스 5가 y값들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즉 누구보다 x-3보다 위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큰 거야. 이거 이해가? 괜찮지? 이걸 풀어서 해를 찾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된다고? x는 2보다 작다, x는 b보다 크다가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문장을 읽고 해석한 겁니다. 괜찮지? 위쪽에 있다, 크다, x값 범위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풀자. 부등식이가 끝에가 0인 게 좋아. 그럼 이거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8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우리 거꾸로 가자. 거꾸로 얘들아 잘 봐. 잘 봐.
얘 지금 최고창이 양수야, 암수야? 양수. 0보다 크다. 그럼 해는 큰, 작작.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큰, 작작. 그럼 거꾸로 갈까요? 내가 얘 해를 통해서 얘를 찾을 수 있지. 만들자. 요걸로 식 만들기. 그 식을 만들어 보면 걔가 제일 같겠지. 그치? 해가 누구랑 누가 나와야 돼? 2랑 B. 그러면 x-2. 또 하나가 x-b가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 여기 봐봐. 얼마? 1. 그럼 그대로 이렇게 생겼겠어요. 됐어요, 지금? 풀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bx 더하기 2b가 되고 이렇게 생겼겠지. 됐나요, 지금? 비교. 이 뒤에 8 보이나요? 걔가 여기 있네. 됐니? 그러니까 2b가 8이네. 2b가 8이네. 따라서 b값 얼마야? 4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둘도 비교해야 돼. 어차피 마이너스는 똑같지 그냥. 근데 b가 4면 얘가 얼마야? 6. 아 그럼 여기도 6이 돼야 되네. 그럼 a값 얼마가? 5가 되겠지 이렇게. 얘가 그래서 a는 5, b는 4가 되니까 a랑 b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문제? 9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근데 잘 봐. 얘는 분명히 특정한 범위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야. 그럼 그 특정한 범위가 해가 된다는 소리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 넘겨보자. 847번 갑니다. 잘 봐. 847번. 바로 내용으로 갈게요. 위에 안 봐도 돼. 바로 내용으로 봐. 봐봐. 약간 차이점이 있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봐봐. 아까는 위쪽에 있게 하는 x가 범위를 줬지.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범위에든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야. 이거 얘가 저걸 또 말로 바꿀게. 식으로 봐.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6이 누구? m x 마이너스 플러스 1보다 위쪽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특정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항상 제가 성립하지. 항상 성립한다. 그럼 해가 뭐라는 소리야?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치? 이거의 해가 뭐라고?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저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야.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죠? 항상이 저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 풀어보자, 이제부터. 괜찮지? 우선 다 넘깁시다. 한쪽으로 몰아넣자, 부등식은. 나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치?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럼 봐봐. 왼쪽 걸 오른쪽으로 넘길게. x제곱이고요. 얘 넘으면 마이너스 4x지. 마이너스 4x고 mx지. 그러면 m-4x 괜찮지? x끼리 묶은 거야. 얘 넘기면 플러스 6이지. 그럼 얘 만나면 7 마이너스 m이지. 얘가 보다 큰 거야. 얘가 다시 얘기한다.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야 돼. 모든 실수는 특수한 해지. 그림 그리자. 최고차항이 양수야, 암수야? 그림 몇 개 떠올라야 돼? 3개 떠올라야 돼. 3개 떠올라야 돼. 그래프 떠올려. 모든 실수면 그래프 떠올려야지. 그치? 모든 실수면 그래프 떠올려야지. 6개 그림. 그치? 최고차항 양수니까 3개만 떠올리면 돼. 축이 이렇게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최고차항 양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항상. 그럼 모든 실수 x값이 뭐가 되든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x값이 뭐가 되든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 그림 돼, 안 돼? 안 되지. 아래 있는 데가 있잖아.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 그림 돼, 안 돼? 안 되지. 같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위에 는이 없어서 그래. 이 그림만 되는 거야. 그럼 뭐 떠올려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렇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라고. 괜찮니? 그럼 이제 판별식 씁시다. 짝수 못 씁니다. 그냥 쓸게. B제곱 M-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7 마이너스 2M이 되지. 얘가 0보다 뭐하다? 작다가 됩니다. 정리. 여기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4니까 4, 7에 28 플러스 8M 얘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MD를 이렇게 날라가. 맞죠 지금?
그럼 남는 게 뭐냐면 m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조금 안 이뻐. 이렇게 돼. 얘는 m이 없지? 그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얘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야. 얘 2 루트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인 거야. 얘가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인 거야. 합차 m 마이너스 2 루트 3, m 플러스 2 루트 3. 여기 바꿀 줄 알아야 돼. 그치? 이렇게 돼. 여기 넘어갈 거 연습해. 여기 넘어가는 거 생각해 다시.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면 사이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부터 m은 어디까지가 된다? 그냥 2 루트 3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알파랑 베타가 보이네. 저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12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이해 가요? 자, 물론 이것도 내가 다른 풀이도 한 번만 보여줄게. 나는 지금 특수한 해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었잖아.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잘 봐.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지. 아까 최대치수로 접근하면 범위가 모든 실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 학원 전체 다가 의자보다 키가 커야 돼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학원 전체에 누구를 찾자? 최소를 찾아도 돼. 그럼 이제 또 뭘로 바꿔? 귀찮지만 완전적으로 바꿔. 그래서 그 최소를 찾은 다음에 이 최소값이 0보다 뭐하다는 거? 크다는 거 풀어도 이렇게 나온다. 얘가 그거보다 이게 빠르고 편하단 말이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갑시다. 마지막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2차 부등식이 뭐다? 활용입니다. 이제부터 그냥 활용이야. 활용은 다른 거 없어. 자기가 식만 만들면 돼. 식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미주수로 두고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850번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걸 미주수로 두고 문장을 읽으면서 식을 만들면 그만이야. 읽겠습니다. 길이가 48인 끈으로 넓이가 128 이상인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길이가 48인 끈을 잘 접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넓이가 128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누구의 길이? 밑줄 치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얘의 최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저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 제가 x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뻔하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구 길이 알고 싶다고? 직사각형의 가로. 그럼 가로를 뭐라고 두자? x라고 두겠지. 그럼 세로를 잡아야 되는데 넓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물어보자. 이 길이가 얼마래? 48. 그러니까 둘레가 48인 거 아니니? 그럼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겠지. 그럼 이 세로는 뭐가 된다? 24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명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끝났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럼 넓이 s는 x 곱하기 24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얘가 얼마 이상? 128 이상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x, 얘가 128이 됩니다. 다 우측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24x 플러스 1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다. 저건 2차 부등식이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 인수분해. 128, 24? 8과 16이 있습니다. x8, x116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지금?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8부터 x는 어디까지? 16까지가 되겠지. 얘가.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8 이상 16 이하가 되니까 최대값 얼마? 16, 최소값 얼마? 8. 둘을 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거니까.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852번 갑니다. 별표. 자, 너희한테 식을 좀 잡을 시간을 좀 줄 겁니다. 봐봐. 식 한번 잡아볼 수 있게. 갑니다.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3,800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400잔이 팔립니다. 이거 난 기본이라고 잡을게. 저게 기본이야, 기본. 그치? 기본 설정이 저래.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저래. 근데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늘어. 몇 잔씩? 50잔씩 늘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본이 있어. 기본.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가격 이렇게 할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3,800원에 판매해. 그치? 그럼 몇 잔을 팔아? 400잔을 팔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변화를 줄 거야. 그럼 이 변화를 세팅하는 게 문제 핵심이 되겠지. 그치? 아, 저기 뭐라고 돼 있어? 얼마를 할인할 때마다 100원을 할인하면 몇 잔이 더 팔려? 50잔이 더 팔려. 마지막 판매액이 260만원 이상이 되려면 한 잔의 최소 가격을 궁금해하는 거야. 그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봐. 판매량이고 여기가 뭐라고 쓸까? 판매액이라고 할까요? 액이라고 할게. 갑니다. 여기를 이제 세팅하는 거야. 참고로 얘들아, 판매액은 이 둘을 뭐 하면 되는 거니? 곱하는 거야. 그치? 곱하는 거야. 여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400 곱하기 3,800이야. 여기를 이제 문자로 쓸 거야. 시간 줍니다. 3분. 여기를 문자로 써. X 잡아서 풀어본다. (100원씩) 할인하면 50잔이 더 팔리는 겁니다. 양과 가격을 정리해서 액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 액이 260만원 이상이 되는 건 뒤에서 풀 거고요. 가격은 깎이고 그럼 양이 올라가는 거야. 단위 잘 보고. 생각하자. 이게 핵심이다. 자, 한번 잡아볼게, 얘들아. 다시 물어본다. 얼마를 깎으면? 100원을 깎으면 몇 잔이 더 팔려? 그럼 잘 봐. 나 이렇게 할게. 원래 얼마였어? 그럼 원래 3,800원이야. 100원이 깎이면, 즉 100X가 되면 오케이? 얼마가 더 팔려? 그럼 여기는 400인데 원래 뒤에다 뭐라고 쓸까? 50X라고 쓰겠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이해가? 그러면 총 판매액은 400 플러스 50X 곱하기 3,800 빼기 100X가 되겠지. 이거 이해가요? 얘가 얼마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260, 1식,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해가? 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진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니? 얘들아, 그냥 적당히 약분해서 풀면 돼. 이거는 어렵지 않아. 오케이. 더 안 하겠습니다. 요거 푸는 건 숙제로 하자. 다음 시간까지. 괜찮지? 오케이. 됐습니다. 숙제만 마지막 체크. 앞에 써놨어. 841번부터 852번까지입니다. 오늘 A단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지? 841번부터 852번까지고요. 오늘 A단계 문제 따로 없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제 바로 테스트 볼 거니까 쉬었다 풀어도 되고 바로 풀어도 돼요. 선택.